그런데 전국 17개 시도지사 당선인 가운데 13명이 예산 낭비라며 쓰지 않겠다는 관사를 그대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예산원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단체장들에게는 시민의 세금으로 관사와 관용차 또 집무실이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종종 사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떤지 오늘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 들어선 지 지금 2달이 이제 다 돼갑니다. 새로 임기 시작한 단체장들도 관사, 관용차, 집무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실태는 어떻고 뭐 그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예, 먼저 그 관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광주는 없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전남은 지금 전남지사와 그다음에 그 4개 시군만 좀 남아 있는데요. 물론 광주에도 그 임명직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관사가 있습니다만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건 뭐 네.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주고 전남이 조금 문제가 되고 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차피 대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시군 단위, 도 단위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네. 그 부분은 뭐 매입하는 금액은 이제 예전에부터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운영비와 관리비, 네. 각종 공과금들을 세금으로 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네. 문제가 네. 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는 관사가 일찍 폐지됐다고 하셨고요. 전남은 몇몇 군데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관사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관사들도 뭐 앞으로 차차 없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없애야겠죠. 네. 없어지는 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던 사안인데 실제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사가 사적으로 쓰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것을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세금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리비하고 운영비와 모든 제세공과금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게 좀 네. 그렇고 또 뒤집어서 보면 여기가 지역 사람들이 출마를 했을 텐데 구태여 집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문제가 네. 있겠죠. 그러면 또 그 전에 본인이 살던 집은 그러면 세를 내줬을 건데 이러면 이중으로 불로소득이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전남도 4군데밖에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벽지도 갈고 심지어 네. 뭐 전기 뭐 제품들 다 갈았죠. 그래서 심지어 커피잔까지도 다 가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죠. 네. 그 이제 가장 최근에 보도 사례를 보면 보도 내용을 보면은 광주는 일찌감치 이제 그 관사라는 게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단체장한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남에서는 뭐 완도, 무안 뭐 이런 4개 군데가 남았고 다 없애겠다라고 했고 전남만 지금 아파트 보증금을 예. 도비에서 지금 이제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사 쪽을 관사는 매입을 했고요. 네. 네, 지사 것은 전세 비용을 이제 네. 대주는 건데 사실은 관사라고 하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네. 도지사의 집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죠. 맞죠. 네. 예. 그러면 지금 그럼 이제 뭐 사는 집은 그렇고 예. 집무실은 어떻습니까? 집무실은 집무실은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강진 같은 경우는 규정보다 훨씬 적게 써서 네. 좀 그런데 그건 이제 행안부의 권고 기준안이고요. 실제 그 시군민들이 찾아가 보면 너무 넓죠. 네. 한 30평형대 이상이 되는 게 있는데 서민들 아파트가 아니라 중산층의 아파트 하나를 거기서 물어본다는 건 좀 적절치는 않으나
지금 현재 행안부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관용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볼게요. 뭐 어떤 종류의 차를 타는지 또 업무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업무에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좀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거고요. 낱낱이 공개가 안 되니까. 다만 어떤 차를 타느냐는 것은 좀 놀라실 겁니다. 최고급 사양을 타죠. 네. 최근에 새로 당선된 강기정 광주시장이 7월에 지금 차를 임차를 했거든요. K9을 임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월 180만 원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고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상호입니다만 제네시스 최고급형을 지금 차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되게 휘발유 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뭐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라고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권하긴 합니다만 정작 본인들은 휘발유차 네. 뭐 이런 것들을 타고 있어서 좀 사실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전남 지역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남도 마찬가지로 최고급형 자동차 풀옵션으로 되게 많이 타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공고는 했습니다. 차량을 바꿀 때는 친환경 자동차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휘발유차를 살려면 협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형 관용차들은 전기차들 많이 봤는데 단체장 차들은 전기차로 아직 안 바꿨네요. 상당히 의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체장 다음에 부단체장 네. 그다음에 의회 의장들은 아직도 여전히 휘발유차에 대형차를 쓰고 있고 정말 업무를 또 많이 보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관용차 마크까지 지켜서 전기차를 가지고 네.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인 거죠. 이번에는 이제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댓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용차나 관사가 없어도 차 한 대쯤은 기존에 타고 다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비용 아껴서 다른 곳에서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게 사실은 가장 적절한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관용차는 본인이 타던 차량의 공적인 업무를 보면 네. 일종의 차량 유지비 형태로 좀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사는 없어야겠죠. 네, 네. 자기 집이 살던 집이 있을 텐데 네. 예, 맞습니다. 저건 네, 지적은. 다음 댓글도 살펴볼게요.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는 등 서울처럼 관사를 완전 개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관용차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낭비되는 게 예산 낭비되는 게 싫다 이런 의견이겠죠? 근데 이제 저 문제는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나가버리신 네. 거고요. 관사를 개방하는 건 사적 공간이 너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관용차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건 공적인 영역에 쓰라고 그렇죠. 사실은 만들어준 거기 네. 때문에 오히려 시장, 군수, 구청장, 의장 차에 관용 마크를 찍어주는 게 사적으로 사용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감시 기능이 되겠죠. 단체장 중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 차량에 그 마크를 달면 상당히 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순간적으로. 아,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소형차를 많이 끌고 다니시기도 하고 전기차도 타고 다니시긴 합니다만 오히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 마크를 찍고 다닌다거나 네, 네. 아니면 관용차라고는 표식을 하고 다면 훨씬 더 시민들로부터 소통이 잘 되고 신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 같은데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아니고 또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금 낭비인 이런 공간은 전부 다 없애고요. 내 집, 내 차로 출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모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특정 정당에 갈 때도 휴가를 내고 가는데 그때도 관용차를 다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울 분사무소에도 또 관용 차량이 있어서 그쪽 차량을 또 이용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집과 자기 차로 출퇴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시청자분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노무현 정부 초대 장관이었죠. 문화부 장관 이창동 장관이 그 대형 그 승합차 뭐였죠? 아무튼 대형 예, 승합차를 특정 혼자 특정 브랜드라서 네. 그런데 네. 아무튼 직접 운전하고 왔고 문 못 열게끔 사무관식이나 하는 관리가 문 못 열게 하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창동 장관이 당시 첫 출근할 때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와서 상당히 뉴스가 된 적도 있었죠. 문 못 열게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공적인 업무까지도 그렇게 운전하고 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그렇죠. 되는 거지만 적어도 출근하는 시간에만큼은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 좀 더 필요하겠죠. 네. 예. 관용차에 뭐 표시를 하는 방법 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예산 낭비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시민들이 좀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적인 것들은 모두 다 표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시기 쉽도록 식별을 한다거나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좀 줄이거나 없애도 필요한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사 같은 경우는 없애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아주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를 해서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사, 관용차에 대해서 한 줄로 또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 자치단체장님들은 4년제 단기 계약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 있다면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